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남기입니다. 오늘은 교육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교원의 지위와 교권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새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교권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근데 그렇게 해도 왜 잘 보호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법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원의 지위와 교권 보호에서는 지금 현재 교원의 신분과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관련 법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교권 침해에 대한 보호 제도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원의 복무와 징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무 규정이랄지 징계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들이고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권이라고 하지만 교권은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는 일부 기본권이 제한된다, 이런 것까지를 함께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권의 지위와 권한 보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먼저 교원의 신분, 그래서 국립학교는 국가공무원, 사립학교는 계약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립만이 아니라 국공립학교가 현재는 다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 내용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교권의 지위, 교원의 법적 지위 그랬을 때 이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이죠. 근데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사들은 지역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게 말이 나올 때마다 교직단체가 반대하고 상당한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도 교원의 지위를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서상, 그리고 여러 가지 예우에 관한 내용에 비춰볼 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를 비롯한 행안부에서는 기회만 되면 교원을 지방공무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사들은 지방공무원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학사로 근무하다가 학교 교원, 즉 교감이나 교장으로 돌아올 때는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 교재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지만 이제 그 중에서 경력직이고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그 교원은 이제 임명권자에 의해서 임용된 계약직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현행 법에서는 이들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기본법하고 교원지위 향상 특별법, 여기가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 지금 교원의 지위와 관련해서 교원이 보면은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 공직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서 지위가 바뀐다 해가지고,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직관에 따라서 볼 때 교직의 본질, 지위 유형, 지위 명칭, 지위 기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꼭 이 구분을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노동직관에서 볼 때는 교육 노동자로 본다, 뭐 이렇게 보고,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이 법이 만들어져 있죠. 노동직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교원 노조법, 이것이 만들어짐으로써 노동직관도 근로자로서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논의들에 있어서 교사의 마음속에 있는 교직의 지위, 그리고 현실 속에서 부모들이 받아들이거나 사회가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공무원, 국가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으로 나뉘고요. 이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기능직으로 나뉘죠. 그랬을 때 교사는 경력직 중에서 특정직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교사는 경력직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이게 교육공무원 이 부분이 여기에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했고요. 교직관에 따라서 각각 교원 지위의 특성이 있는데 교육기본법 제14조에 보면 교원의 기본적 지위에 관해서 6가지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예 한번 찾아볼까요? 교육공무원법 제14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조를 가보면 같이 볼게요. 14조에서 지금 그 사이에 미안합니다. 교육공무원법이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4조였군요. 네, 교육기본법 제14조에 가면 여기에 교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죠. 교원은 전문성 존중되고 사회적 지위 우도되고 신분도 보장된다. 그리고 그러한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라. 윤리식도 확립하라. 적성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정파를 지지하는 선동해서는 안 된다.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도 있다. 법이 정할 경우에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임용 복무 보수 연금도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교원의 이 지위에 관해서 이 6가지 규정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제2조가 있어요. 이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제2조 우리 교재의 326쪽에 나와 있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교재의 326쪽에 가볼까요? 326쪽에 가보면 여기네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교원에 대한 예우 그래서 제2조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원에 대한 예우 이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뭐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 뭐 이렇게 해서 상세히 그 내용들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그래서 아예 그 규정을 여기서 같이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좀 더 실감이 나게. 저하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볼까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가면 이 모든 법은 우리나라는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세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원은 특별한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교원으로서 그쪽에서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교원 예우에 대한 규정 제2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높은 저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교원을 반드시 이 규정에 따르면 앞자리에 앉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좀 그런 것들을 망각할 때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근거해서 내 자리가 앞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조항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교원들에 대해서 또 어떤 형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불법행위 성립할 때 뭘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관한 내용들도 여기에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하도록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교권 보호에 관한 건데요.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교권의 존중과 신분 보장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권 그러면 교사의 법적 권리 플러스 사회적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회적 권리에다가 플러스 실은 교권 그랬을 때 교권이 먼저냐 학생의 인권이 먼저냐 했을 때 교사에게는요 교육권과 플러스 교사의 인권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를 가서 직접 저희가 한번 보면요. 교육공무원법 제43조를 살펴보겠습니다. 43조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권의 존중과 신분 보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43조에 보면 교권은 존중되고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형 또는 징계 처분,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휴직을 면직을 할 수가 없다.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해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충분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 속에서 때로 일부 교사들이 철법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 이들을 강제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현재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권 침해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국가와 지자체는 이렇게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장은 반드시 보호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은폐 축소하면 여기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위탁할 수 있어서 교권이 침해되었을 때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는 교사들을 위한 힐링센터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고 또 보호자 특별교육 아까 말한 여기서 보호자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 그 보호자를 교육하고 그 교사 또한 심리치료를 받도록 지시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조례 아까 조례가 뭐라고 그랬죠? 법은 중앙정부의 국회가 만드는 것이고 조례는 지방정부의 의회인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이다 얘기했죠. 그런데 보면 교권과 교육활동에 관한 보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교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권한이 있게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켜야 될 게 있고요. 또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법이 적용되는데요. 하나는 국가공무원법이고 또 하나는 교육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국가공무원이 될 거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되게 되면 국가공무원으로서 복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우리 교재 정리해 놨다고 하니까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28쪽의 여기에 보면은 교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에 관한 조항, 그래서 선서,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 이탈금지 여기에 보면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려면요. 조퇴나 여러가지 출장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교담생이 수업을 할 때 한 교사가 너무 피곤해서 잠시 학교 밖에 있는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를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 눈에 띄었고 그 학부모가 학교에 교사를 신고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받았던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을 이탈할 때 반드시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친절, 공정, 종교 중립, 비밀 엄수, 청렴 의무, 외국 정부로부터 명예 이런 영예나 증여를 받을 때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품위, 의지, 유무가 이 또
때로는 이 품위 유지 의무를 가지고서 또 많은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좁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영리 업무를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소속 기관의 장이 허락할 때 공직을 겸할 수 있다고 했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서 겸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교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이것은 또 공무원법이 있으면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이 있겠죠. 그 시행령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또 그 교원에 대한 징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교원에 대한 징계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잘 봐줘야 합니다. 이 아까 본구정에서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위임 규정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자, 징계에 관해서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계 유형은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는데요. 여기에서 중징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파면, 해임, 정직이 중징계고요.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떨 때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지, 그 결과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표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교재에 가면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기준이 또 우리 교재가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 양정에 관한 기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의 징계 기준, 이 기준이 별표로 해서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새는 성과 관련된 비위는 거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파면, 해임, 엄청나게 중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여러분이 유념해야 해서 여기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무와 징계에 관련해서는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교원 소청 심사 제도라는 게 있고요, 고충 심사 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이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심사하게 되고요. 고충심사위원회에 갈 때는 이 소청심사위원회까지 갈 만한 사건이 아닌 자잘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충심사위원회에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런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되게 되면요, 결국은 혼자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직단체,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 변호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속한 교직단체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요. 그래도 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변호사를 고문하거나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지만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또 시도교육청에도 교육공무원 이제 고충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고충심사는, 그리고 중앙에는 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시도교육청에 자잘하는 것은 고충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권한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원노조법에 의해서 하는데, 노조라고 해서 노조의 3권이 있잖아요. 이 3권이 모두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조 및 조합원의 쟁의 행위는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 교섭 중인 사안을 간첩시키기 위해서 파업, 태업, 업무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쟁의 행위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유럽 국가들은 보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교원 노조가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사들이 파업을 해서 학교에 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러한 파업이나 태업, 정상 방해 이런 것은 어떠한 경우도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노조와 조합원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고, 학습자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가 그만큼 교원의 예우도 높여주고 권리도 보장하는 대신 그 대신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여기에 보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적용 대상, 그 다음에 주요 내용, 이것이 여기에 어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교원노조와 노조원의 쟁의행위 금지가 교원노조법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또 하나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지된 정치운동으로는 정당, 정치단체 결성을 할 수 없고 가입도 불가능하고요. 선거할 때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카카오톡 문자, 페이스북 문자, SNS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심한 걸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재 9-17에 이게 상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현재 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교원의 지위와 교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한 내용을 다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교원의 지위와 교권 보호에서 교원은 현재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다 공립학교, 지방에 있는 공립학교도 국가공무원으로 간주가 된다. 현재 국립학교는요, 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는 국립학교입니다. 그 외에 또 국립특수학교도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공립학교인데 모두 다 동일하게 국가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공무원 종류가 경력직, 특수경력직이 있고, 그런데 경력직 안에 교육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4대 지위,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 공직관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 다음에 교권의 개념에 대해서 이 법적 권리, 교권의 교사 인권, 사회적 권위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특별히 침해 제도도 침해 보호 제도도 있다. 그러나 교원의 복무와 징계에 대해서 잘 알라. 그리고 이럴 때는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호해서 교사의 기본권이 제한이 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 타당하지 않지만 현재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는 그러한 기본권 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